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요일입니다. 날은 굉장히 아주 화창하고 좋은데 바람이 약간 싸늘한 그런 전통적인 전형적인 겨울 날씨인데 약간의 또 봄 냄새도 또 숨어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봄 냄새를 느꼈습니다. 어제는 집에서 좀 잘 쉬었고 아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변화가 아주 심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케빈 월시라는 이 단어, 이 사람 이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향후에 패드를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됐죠. 그의 발언과 색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5월 청문회를 앞두고 이세비온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어떤 색깔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해보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게 선반영된 이율은 좀 조심하자. 네,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기업들이 전부 박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금과 은도, 비트코인도, 이더도 다 박살나는 모습. 뭔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끝없이 상승을 이어갔던 그러한 종목들이 갑자기 부러지고 꺾인 거죠. 네, 그 뒤에는 어떤 금융정책의 변화, 케빈 월시 같은 금융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먼저 금융정책이 변하면 금과 은이나 같은 이러한 기본 기초자산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죠. 이번 주에는 그렇게 브라이트하게 보이는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 색깔을 좀 띄우는 게 이번 주의 목표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전략이죠. 따라서 26년 첫 번째 위기가 시장에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위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은 케빈 워시의 발언에 달렸다. 그가 향후에 어떤 색깔을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짝 금이 가다 다시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번 주 월, 화, 수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 3일 정도 하락을 하면 다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초는 좀 주의하고 주 중후반부터 많이 빠지면 다시 매수에 돌아서 매수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생각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금주시장 전망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먼저 케빈 올시는 어떤 사람이냐? 1970년생입니다. 70년 4월 10일 미국 뉴욕주 월버니 현재 55세밖에 안 됐죠.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네요. 네,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대 로스쿨과 비즈니스쿨에서 공부를 했죠. 네, 경력 페드 이사 보드 멤버였죠. 2006년에서 21년 당시 역대 최연소 이사로 합류를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죠. 네. 모건 스탠리는 투자은행에서 임원을 경력하고 있다. 아하, 월스트리트도 이미 경험한 그러한 인물이다. 네, 아마 베센트가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 후보연구소 연구원 및 교수, 기업 이사의 멤버, 쿠팡과 UPS 사이이사를 어쨌든 쿠팡에 사이이사를 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쿠팡은 혼 한번 나야죠. 네, 김범석 그 개싸가지는 한번 혼이 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왜 우리 케빈 월시를 선택을 했을까? 트럼프가 월시를 선택한 배경은 여러 이유가 거든. 첫 번째는 과거 연준의 경험과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성. 중간선거를 앞두고 월스트리트도 주가가 흔들리면 상당히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베센트라든지 이런 월스트리트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 또 트럼프 자체가 월스트리트를 잘 알고 있고 경제 정책의 방향과 공감대, 특히 방향과의 공감대, 특히 금리 내용은 과거에는 금리 QE 정책, 돈을 많이 푸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말을 살짝 바꾸면서 트럼프하고 코드를 맞추는 모습 상당히 패드 의장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연준의 현재 구조 변화 및 레짐 체인지를 주장하는 강경 개혁 의지.
좀 꼰대들, 기존의 민주당 꼰대들이 좀 뭐 차지하고 있던 것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 그렇죠. 과거에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에 주류였던 모습들을 좀 바꾸고 싶은 트럼프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케빈 월시와 제롬 파월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통화 정책의 성향에 대해서 정통적 매파적 경향이다. 매파적 경향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일 수도 있죠. 물가 안정을 강조를 했다. 제롬 파월은 중립 실용적 데이터 기반 정리. 금리 인하에 대한 과거 태도, 과거 연준 재임 기간 중 신중했다. 필요시 데이터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성이 있다. 아주 막무가내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유연성이 있다. 양적 완화 대규모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비판적 위험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강조를 많이 한 모습. 연준 독립적 시각.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전통적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집중은 고용이죠. 고용과 물가 이러한 것들 파이터로서의 모습. 상당히 전통적인 공화당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케빈 월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케빈 월시의 정책과 향후 방향성을 좀 정리해보면 물가 안정을 우선 요소로 강화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대응에 신중한 입장, 연준 독립성 강조, 정치적 압력과는 거리두기를 노력할 것이다. 급격한 통화 확대를 회피하다. 과거 대규모 완화 정책에서 우려를 표출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조건부적이고 점진적일 것이다. 데이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크게 먼저 악영향이 먼저 미쳤던 거죠. 긍정적 요인보다 악영향이 먼저 시장에 미쳐서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박살냈는데 그다음에 성장주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케빈 월시가 시장에 친화적이고 금리 인하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식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파월의 접근은 보다 데이터 지향적 중립적이며 시장 안정과 정책 명확성을 동시하고 있다. 케빈 월시가 연준 운영이 된다면 그는 전통적인 중앙은행가적 성향, 물가 안정 중심, 통화 정책으로 원칙 강화 같은 요소가 반영될 확률이 크다. 파월에 비해 과거의 전통적 스트레스로 복귀하되 시장 기대와 경제적 데이터에 따라서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 조정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중시하죠. 네. 트럼프가 자기를 페드 의장에 시킨 이유는 과거의 모습보다는 금리를 좀 인하하고 경제를 살리고 중간선거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좀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지난 금요일 날 좀 부정적인 요인, 이 사람이 매판에 이런 시각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케빈 월시가 어떤 발언을 시장에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할 것 같다. 하락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락 시 매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케빈 월시도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출범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시 매수다. 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 S&P 500은 0.43% 하락, 네, 6,939. 나스닥은 0.94% 하락했네. 23,461. 계속 나스닥이 더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모습은 제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러셀은 마이너스 1.06. 러셀도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2호의 발러틸리티 인덱스, 소위 빅스 지수는 16.88. 15 이상은 좀 문제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크게 올라가진 않았다. 네, US 달러 인덱스는 97.15, 0.16%, 96까지 가다가 살짝 돌아서는 모습. 하지만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큰 특징 중 하나죠. 네, 지난 금요일 금리 한번 볼까요? 2년짜리는 3.527, 2.4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241, 1.4bp 상승. 금리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과 은 가격 움직임에 비해서는 그렇게 요란하거나 큰 변동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우리 코스피 한번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은 5.2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테슬라 한번 봅시다. 3.32 유일하게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 빅테크 중에서 상승한 기업이 테슬라하고 브로드컴이었는데 430달러, 1.6조 달러. 퍼는 트레일링 프로 TTM, 네, 12, 트레일링 12먼스로는 398.53배 너무 고평가이긴 하죠.
이날 우리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날 테슬라가 상승했던 이유는 스페이스 X와 및 XY와 합병 가능성, 스페이스 X와 XY와 합병 가능성, XAI와 스페이스 X 및 XAI와 합병 가능성. 가장 강력한 촉매조는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테슬라 또는 XAI와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였다. 스페이스 X 위성통신 기술이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연결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졌다. 머스크 리스크가 완화다. 투자들은 머스크가 여러 기업에 분산을 하고 있는 주의력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면서 합병을 하면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긍정적 요소로 봤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익성 회복 및 AI 기업으로 전환. 지난 수요일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금요일까지 시장에 미친 것 같아요. 마진율이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 20% 이상을 회복하면서 그동안 가격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를 시선했습니다. 비용 절감 성공. 차량 인도량은 다소 둔화됐으나 제조원가 절감과 에너지 저장 던지 메가팩 사업급의 기록적인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죠. 이는 이제 차량 기업이라기보다는 부가적인 다른 기업들 그런 쪽으로 우리 테슬라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 노보택시 및 옵티머스의 양상 가시화. 실적 발표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2020년 로보택시를 양산하겠다. 자율주행 전후차인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캡, 자율주행 차량. 옵티머스 로봇 현장 투입. 26년 말부터 테슬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대량 배치하고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제조업이 아닌 종합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인식을 공고히 했다. 그래서 제가 샌디스크를 좋아하다가 샌디스크도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덜어냈는데 테슬라 쪽에 다시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다. 430달러 정도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 500달러까지. 따라서 테슬라의 매수를 강력히 유일하게 이번 주에 추천을 합니다. 반도체 샌디스크는 6.85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시간에서 20 몇 프로까지 상승하다가 다 토해내고 593달러 시간에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샌디스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두렵기는 한데 좀 이제부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이크론도 4.8% 하락했죠. 414달러. 어드밴스드 마이크론 디바이스 AMD죠. 6.13%나 하락하면 236.73달러. 이렇게 해서 TTL로 퍼가 131개네요. TTL은 지금부터 거꾸로 돌려서 12개월로 봤을 때 퍼가 미래 퍼가 아니죠. 램 리서치도 5.93% 하락.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도 5.57%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도 4.5% 하락. 지난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KLAC죠. KLA 코퍼레이션 후공정 관련된 장비업체인데 15.24%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KL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마 밀피타스인가? 저도 여기 회사 과거에 한번 기업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주요 고객체죠. 웨이퍼 검사 시스템, 레티컬, 마스크, 네티컬 검사, 방막 계측 장비 이런 것들 하나 아주 중요한 회사죠. 한국도 KLE 코일이가 있던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15%나 하락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가장 큰 하락 이유는 다음 분기 26년 1월 3일 실적 전망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이제 증폭시켜버렸습니다. 넓게 주면서 경영진은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 EPS를 8.3에서 9.86로 제시했다. 상당히 높게 줬죠. 하단과 상단 차이가 너무 커서 시장은 이를 향후 수요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중간값 실망. 실시된 가이던스 중간값이 시장 분석가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또 뉴스에 팔아라. KLA 주가는 실적 발표 전까지 1년간 140%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 들어왔죠. 그래서 높아진 눈높이.
시장은 단순한 실적 우서 이상의 파격적인 소식을 기대했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KLE 실적 발표에서 그 CFO인 브랜 히키스라는 사람이 이 장비 업체 중에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비 인도 시간의 지연과 리드 타임이나죠. 관세 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거죠. 네. 다음에 중국 수요 둔화 가능성. 경쟁사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드의 부동적인 전망과 맞물려 KLA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장비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요인과 내부자 매도가 있었죠. 강제 청산 및 손절매,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알고리즘 매매에서 손절매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 또 최근 CEO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했다는 꼭대기라고 봤던 거죠. 이런 신호들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주들. 네,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S&P 500 12개월 밸류에이션은 22.2배. 좀 빠졌죠, 살짝. 유로스탁은 15.2배로 살짝 또 끝이 살짝 내려왔죠. 네, 니케는 20.9배. 빠졌다 살짝 다시 올라가는 느낌. 우리 코스피퍼는 10.8배로 여전히 11배 이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PBR은 1.68배, 1.8배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여유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다들 보는 것 같아요. 1.68배, 1.8배까지 갈 수는 있다. S&P 500 RSI는 57.3, 70 이하면은 뭐 좀 저평가되어 있다. 70 이상에서는 고평가이고 30과 70 사이에서는 중간 가격인데 지금 57.3으로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 네, 20일 이동 평균을 상회한 종목 비중이 63.4.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죠? 네, 살짝 빠지는 모습. 다음 주 주요 실적 발표 일정 있죠. 팔란티어 2월 3일, 머크 2월 3일, 펩시코 2월 3일, AMD 2월 4일, 일라인일리 2월 6일 날 있네. 에브비 2월 4일, 알파벳 2월 4일, 알파벳 2월 4일, 네. 린데, 아마존닷컴 2월 5일, 필립 모리스 2월 6일.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꼭 이거 붙여놓고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월 달에 팔란티어 2월 3일 쭉 내려와서 AMD 2월 4일, 일라인일 2월 6일, 알파벳 2월 4일. 알파벳 중요하죠. 아마 제가 봐서 실제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알파벳은 좀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저걸 한번 보고 수급을 넣으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은 5조 8천억을 샀네요. 외국인은 2조 3천을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국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팔고 우리 개인들만 사네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와, 10조 이상 개인은 팔았네요. 네, 외국인들은 8천억 사고 금융 투자가 이걸 다 받는 구조 있죠. 이건 뭐 전부 다 ETF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좀 개인에서는 물렸던 것들 개별 종목은 팔고 ETF로 왔을 가능성. 그 다음에 신규 자금이 ETF로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증시 자금은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었죠. 네, 신용장고는 29조. 대단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었다. 통화는 튼튼합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크게 하락할 어떤 스폰지 역할, 버퍼 역할은 충분히 이 돈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단기간으로 2, 3일은 좀 주의하자. 네, 우리 신흥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죠. 1개월 동안 거의 25%, 일주일간 거의 5.7%나 상승하면서 글로벌 시장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경제지표도 많이 있죠. 네, 한번 봅시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네, 2월 3일 CPI, 네, 2월 3일 한국 CPI가 있네요. 네, 2월 4일은 ISM 서비스 지수, 2월 5일 신규 실업 선거가수와 22 금리 결정, 2월 6일 날 비농업 신규 고용이 있네요. 신규 고용하고 실업률,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붙여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뭐 10월, 11월 거 이미 철저한 걸 발표했는데 이제는 1월 걸 발표하겠다는 거죠. 네. 금주 투자 전략은 금주는 추격 매수보다 수익률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정비 주관이 될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빠지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5,300을 터치할 경우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이유는 단기적 변동성이 좀 주의하자. 그래도 사야 한다면 저는 뭐 국내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테슬라하고 알파벳 두 개만
금주에는 외국인 걸 좀 알파벳 실적 발표하죠. 테슬라는 XAI와 스페이스X 서로 합병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와 알파벳 정도만 사고 국내는 올라갈 때마다 좀 이익을 실현하고 조심하자. 이번 주는 그렇다는 거죠. 네, 결론 한번 봅시다. 먹기보다는 지키는 전략이 금주는 좀 필요하다. 코스닥 150 ETF에서 매수를 좀 신중하자. 좀 주가가 충분히 제가 봐서는 한 5% 정도? 네, 인덱스 기준으로 좀 5% 정도 하락할 때 사자. 지금 사지 말자. 향후 케빈 오시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요인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이 더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에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추이와 뉴스 플로우에 좀 관심을 갖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카펙스 투자를 갑자기 줄이거나 뭔가를 발표했을 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이미 다 시장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요인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모멘트 필요 없어 수급이 지금 다 받치고 있는 거죠. 100조란 돈이 쌓여 있고 뭐 정부가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영향으로 좀 부정적으로 살짝 빠지면 바로 막 줍줍하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서 사야 되는. 저는 뭐 인덱스 기준으로 한 5% 정도. 네. 그래도 살만한 종목은 테슬라하고 알파벳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알파벳. 그래서 주초 빠지면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바로 사지 말자. 빠졌다고 하루 이틀 보고 수요일 정도부터나 좀 빠지면은 올 화는 좀 기다리고 수요일 정도나부터는 좀 줍줍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매수로 대응해라. 금주에 투자할 종목은 국내에서는 좀 잘 보이진 않고 해외에서는 테슬라와 알파벳이다. 그리고 국내는 주 후반에 가서 빠져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때는 코스닥 150 ETF를 그때 좀 사서 들어가야 되죠. 한 템포씩 좀 늦추면서 시장을 보자. 이미 이제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느냐. 바보 같은 시장 견디셔야죠. 무조건 견뎌서 코스닥 기준으로 1500 올 때까지 견디시는 전략을 무조건 강추하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 방향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나침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좀 뭐 많이 올 화 좀 두들겨 맞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지면은 줍줍의 모습으로 해라. 하지만 급하게 매수하지 마라. 코스닥 150 ETF를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죠. 또 거기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코스닥 1위에서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1위에서 50위까지죠. 이 중에서 좀 사볼 만한 거, 에코프로 PM은 좀 더 강해 보이고, 네, 리가캠, 펩트론, 리노 많이 올랐죠. 클래시스, 오니가 IPS도 많이 올랐고, 이오 테크닉스, 그렇죠? 네, 휴젤, 실리콘트 21위, 네, 이 정도 HPSP, 이 정도 펄어비스도 조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JIP 엔터. SM 네, 이 정도 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겁고 멋진 한 주 그리고 돈 많이 버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